네, 안녕하십니까. 가이아 3D의 대표 신상입니다. 저도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트위가 스마트 공간이라는 주제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대단한 분들이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다 교수님들이시잖아요. 저는 박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눅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학술적인 이야기나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제가 사업가로서 실제 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이름이 디지털 트윈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디지털 트윈의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igital twin is a virtual representation of a physical object or system across its life cycle using real-time data to enable understanding, learning, and reason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디지털 트윈의 정의이고요. 오늘 아까 이제 카이스트 명예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위키피디아를 보더라도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정의가 10개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은 학술 논문을 계속 뒤져보시면 제가 박사가 아닌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뒤져보시면 2000년 미시간 대학교 산업공학과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이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시간 대학교의 마이클 그리브스라는 교수님이 미시간 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어떤 건물이 지어졌을 때 기념 오피셜에서 이 개념을 제시를 하셨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오리진 오브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제안했던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실세계에서 엔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과거 같다면은 주물을 떠가지고요. 그 다음에 노즐을 조절을 하고 거기에 가스 혼합비를 조절을 계속 하면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는 엔진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좋은 컴퓨터가 있다면 가상의 공간에서 노즐과 이 연료 혼합비를 가상으로 조절을 함으로써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상의 셋을 버추얼 셋 1, 2, 3, 4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세계에서는 데이터가 가상의 공간으로 넘어가고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베스트 결과들이 인포메이션으로서 현실 세계에 피드백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것들이 2000년에 이제 마이클 그리브스 교수님이 제안을 하셨던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시하셨던 논문에 보면 실제로 크리에이트, 테스트, 앤드 빌드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보고 그걸 테스트해보고 현실 세계에 반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러한 디지털 트윈 개념은 제가 봤을 때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항상 디지털 트윈의 버금가는 아날로그 트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만들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좌상단에 있는 거는 기원전 3000년 정도에 만들어진 바빌로니아의 세계 지도입니다. 어찌됐든 이분들은 이런 세계 지도를 이용을 하셔서 세계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상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셨던 것이죠. 밑에 있는 이제 모케이터 지도도 마찬가지죠.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놓고 아마 유럽인들은 어떻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을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우리나라의 혼일 강리도입니다. 1402년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이죠. 조선조 초기에 만들어진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와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잘 살펴보면 독일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게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즉 1402년에 우리 조상분들은 이렇게 세계 지도를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 와서 싸울 것이며 중국의 침략을 막을 것인가를 이 위에서 아마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활용을 하셨을 겁니다. 즉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아날로그 트윈의 디지털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같은 걸 뒤져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디지털 트윈은 산업공학과, 즉 제조업에서 시작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이 있으면 크레인이랑 센서를 넣는 거죠. 그럼 좌측에 있는 센서에서 리얼타임 센서를 이용해서 리얼타임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게 우측에 가상 공간에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크레인이 어떻게 되는지. 밑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교량이 있으면 교량에다가 센서들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들이 지나갈 때 어떤 하중을 받으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상의 공간에서 하는 거죠.
풍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인데 풍력발전소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터바인이 돌면서. 그런 데다가 어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들을 놓는 거죠. 문제는 우리 이렇게 모니터링을 현실 세계를 하면 좋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디지털 트윈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디지털 트윈의 장점이 뭐냐면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 모사하고 나니 가상 세계에다가 가상의 센서를 공짜로 붙일 수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에다가 센서 하나 붙이는 게 다 돈이거든요. 현실 세계에서. 센서 비쌉니다. 근데 가상 세계에 현실 세계가 모사되고 나니까 가상 세계에다가 가상의 센서를 붙이는 거는 사실상의 공짜가 된 것이죠.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인류가 이룰 수 있는 궁극의 디지털 트윈은 우주를 재창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14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주를 빅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137억 년 과정을 다시 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림이 두 장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하나는 랩에서 실험실에서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재생해낸 그 우주이고요. 하나는 실제 그 허블 망원경을 이용해서 찍어낸 우주입니다. 여러분은 양쪽에서 실자와 가짜를 구별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들이 연구해온 바에 의하면 좌측과 우측에서의 상태 같은 것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지만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곳을 상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디지털 TV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일종의 신이 되어서 현실 세계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레벨이 있다고 합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있는데 레벨 1은 우리의 육체 또는 골격하고 같은 거죠. 즉 3차원이 있어야 우리 세상 3차원이니까 골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스티브 리아 교수님 열심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리얼타임 모니터링 또는 IoT 같은 게 있어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뼈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오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즉 우리 신체에 골격과 피부와 오감과 기관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즉 디지털 트윈도 무작정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와 같은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트윈 개념이 이제 우리 공간정보 쪽으로도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14년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서비스를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별로 관심들은 없었고요. 근데 지금 제레미 몰리 박사라고 저 양반이 이 영국의 지원이죠. 모드러스 서베이의 치프 지오스페셜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이 양반이 디지털 트윈은 새로운 스마트 시티라고 선언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도 디지털 공간이 새로운 스마트 시티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저기에 맞춰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셨죠.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방에서도 디지털 트윈과 AI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요. 이 방에서도 디지털 트윈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전시장에 가보시면 디지털 트윈 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초에 스위스에서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시티가 커다란 합의였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와 같이 인도라든가 미국에서 디지털 트윈 베이스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발표가 되고 서로 간에 의견이 공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제 스마트 스페이스입니다. 사실은 디지털 트윈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많은 분들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스마트 스페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회사는 꼭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라 사실 공간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선소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스마트 스페이스는 같은 10대 기술적 동향도 들어가 있는데 디지털 트윈과 달리 이거는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일하고 있고 자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피지컬한 실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스마트 스페이스는 some sort of virtual 리얼리티가 아니라 피지컬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기계와 어떻게 자유롭게 대화하고 그다음에 소통하고 그다음 내가 기계로부터 혜택을 얻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 바로 스마트 스페이스입니다. 스마트 시티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버추얼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가 사실은 스마트 시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시티의 결합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그 사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다가 스마트 시티를 붙인 다음에 뒤에다가 장소만 붙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스마트 에어포트, 스마트 몰, 스마트 오피스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스페이스의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곳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게 할 수 있게 스마트 스페이스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둘을 우리는 이렇게 이와 같은 다이아그램을 묶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디지털 트윈은 일정 정도는 버추얼 월드에 가는 것일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가 됐던 스마트 팩토리는 실제 인간이 생활하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스마트 스페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서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멋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마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디바이스와 IoT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위성 영상, 그다음 자율주행차, CAD 데이터, CTGML, 그다음에 IFC, 라이브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 드론 이미지, 빔, GIS 온갖 종류의 다종다기한 데이터들이 라이브 형태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고 활용하고 실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마커 3D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4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밑에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고 소스코드도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테스트도 하실 수 있고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옆방에서 마커 3D 기술 워크숍이 지금 40명 모아놓고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 마커 3D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이런 다양한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시티를 아우르는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이것들을 이용한 실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웹 베이스이고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이 여기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기기에서나 다 돕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됐든 태블릿이 됐든 랩탑이나 노트북이 됐든 관계가 없고요. 실제 구현 사례들입니다. 오늘 CTGML 이야기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고 IFC 이야기 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IFC 데이터를 실제로 받아서 이런 것들을 실데이터를 이제 웹브라우저 위에 표출하는 것들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 데이터만 많이 주시면 아주 잘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실제 내부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실내 공간을 보는 거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외부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실내 공간을 보는 거죠. 이런 빅데이터를요. 이거는 이제 케미컬 플랜트 AEC 분야라고 하는데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분야죠. 데이터들이 굉장히 큽니다. 빔 데이터들이기도 하고 빔이 아닌 별도의 텔레포맷으로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용량이 크고 그 다음에 고종밀이고 그 다음에 복잡도가 높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CTGML, 오늘 많은 분들이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CTGML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질문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CTGML이나 IFC가 현장에서 보면은 정부가 시키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IFC도 그렇게 잘 안 주려고 그러고요. CTGML도 그렇게 잘 생산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정부가 발주를 낼 때 납품을 할 때 IFC도 납품을 해라 또는 CTGML도 납품을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 생산하는 업체에서 많이 하는 경우이지 현실적으로는 그 강제가 없을 경우라면 안 갈 수도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랜드 오사노티에서 저희가 싱가포르 SLA에서 저희 주고서 한번 테스트를 부탁했던 건데 올려보니까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CTGML 같은 것도 저희가 통합해갖고 이거 포인트 클라우드는 당연히 요사이 다 해야 되고요. 저는 앞으로의 디지털 트윈이나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표준에 기반을 해서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맷에 관한 표준이 됐든 아니면 ODC의 인터페이스 표준이 됐든 그런 식으로 분산 환경에서 표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WPS를 이용해서 하나의 공간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차트로서 표현을 해주는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국방부 프로젝트이고요. 작년에 했고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국방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웹사이트에서 국방부의 데이터들이 다 표출이 되고 웹사이트에서 WPS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WPS는 웹 프로세싱 서비스의 약자인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분석 기능을 다 탑재를 해서 별도의 모델링 서버라든가 시뮬레이션 서버라든가 어널리틱 서버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만을 뭐 제이슨이 됐든 이런 형태로 받아서 표출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확장성이 좋은 구조여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WPS 쪽에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내 공간, 이제 인도어 내비게이션 쪽인데요. 이거는 뭐 이기준 교수님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진짜 실내 공간입니다. 이건 일본의 AIST라고 이제 그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건데, 우리는 이제 CTGML, IFC 뭐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굉장히 포토리얼리스틱한 실내 정보를 다른 뭐 IFC라든가 BIM이라든가 CTGML이라든가 3D GIS라든가 이런 거하고 함께 통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목적은 AI와 이제 어널리틱스 쪽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아이노스 팀에서 그 이기준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여기서는 조금 더 포토리얼리스틱하게 해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이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내 공간에서의 분석과 활용, 그 다음에 AI 훈련 이런 쪽에 쓰신다고 하고요. 이거는 아까 이기준 교수님이랑, 저도 사실은 이기준 교수님이 저희 회사를 언급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기준 교수님하고 같이 그 실내 공간 그 R&D 연구팀입니다. 그 팀원을 언급을 안 해주셨는데 그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이기준 교수님이나 또는 이제 그 고려대학교나 이런 데서 생산을 하시면, 저희는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GML이라든가 CTGML을 생산을 해주시면 인도맵.io라는 사이트에 누구나 다 데이터를 올리게 하는 거죠. 지금 어려운 게 우리가 3D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활용이 어려운 게, 이거를 그 서버 관리자한테 줘야 이 사람들이 퍼블리시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드랍박스처럼 당신이 CTGML이나 인도 GML이나 IFC나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드랍박스처럼 올려라! 올리면 해당한 위치에 내가 3D로 웹상에서 표출을 해줄게. 이게 그 인도웹.io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픈 인도맵. 네, 오픈 인도맵의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기준 교수님의 지도하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도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포인트하고 라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인도 GML 이것들이 있고요. 공간들까지 있는 것들이 잘 표시가 되고 있고요. 오픈 인도맵.io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재밌는 도전이었는데, 철도입니다. 빈 파일 하나고요. 길이가 2km 정도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철도인데, 이거를 레빗에서 이 파일을 띄우면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여러분은 레빗에서 보시면요. 근데 저희 이제 그 마고 3D라는 걸로 해서 했을 때 한 5,000회에 뜨는데, 어쨌든 2km 정도의 그 이러한 라지 사이즈의 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제로 올릴 수 있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철도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적 맥락이 정말 중요합니다. 2km 정도를 쫙 지나가기 때문에 옆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데이터들도 보면은 역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밀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철도가 이렇게 계획이 됐다면 철도 고속철이 딱 지나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그 소리, 노이즈 프로패게이션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도 디텍션을 해줘야 어디까지 이 방벽을 쳐줄 거냐,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거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교훈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가이아 3D이고요. 네, 가이아 3D입니다. 제가 회사 2000년에 만들었습니다. 올해가 2019년이니까 19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3D가 어떤 혜택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디지털 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스마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그 BC 커브를 돌파를 하고 있는지 이게 좀 사실 궁금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이 액큐레이트 데이터 또는 하이 프리시전 데이터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엊그제 이제 그 세계 측량사 연맹 FIG 커미션 7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목적에 맞는 fit for purpose와 렐러번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CTGM의 레벨 1으로만 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CTGM의 레벨 4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구축하고 목적에 맞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그 바람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들도 비슷하거든요. 사실 전문가분들은 이거 내가 써도 되나?
특히 공공기관을 갔을 때 제가 논의를 해보면 바람길이라든가 또는 그 미세먼지 모델링을 잘못해서 퍼블리싱을 하면 공공기관은 공신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항상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데이터를 정말 별의별 데이터를 다 만져봤는데 아직도 크고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건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 많은 고객분들은 여전히 아름답고 예쁜 그림들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를 주면서 아름답고 예쁜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이걸 만들어서 갖고 가면 그렇다고 계약은 안 해요. 그 다음에 막 하시는 게 근데 뭔가 분석 기능 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는데, 사실 오늘 디지털 트윈 컨퍼런스 아침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많은 분석 기능의 상당 부분은 3D가 필요 없는 분석 기능들이에요. 대부분은 2D에서 다 처리가 되고 2D에서 나온 결과를 3D 블록의 값들만 색을 칠해줘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2D로서 할 수 있는 것과 3D로서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과 뭔지를 잘 가르고 그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제 그 사업의 경험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차원은 사실 비쌉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3차원의 플러스에서 IoT 센서라든가 각종 센서를 깔아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살아있는 현실을 거의 모사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 트윈이 더 비싼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돈을 투여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사업하기 힘듭니다. 대기업 같은데 이거 한 질문 20번을 하거든요. 20번을 하면은 그거를 만족을 시켜야 3D 사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표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표준을 굉장히 지지하고 OCC 활동도 가고 하는데 표준이 잘 안 지켜집니다. 사실 특히나 우리 공간정보 쪽은 그나마 좀 지키는데 빔 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표준이 취약합니다. 아까 뭐 그 네이티브 빔 포맷에서 IFC로 변환을 하고 CTGM을 변환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빗이라든가 테클라라든가 배틀리로 있는 네이티브 빔을 IFC로 변환한 다음에 CTGM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아까 같은 룰셋이 없으면 거의 악몽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도 200억 이상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빔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고 빔으로 납품할 때 IFC와 그 네이티브 빔 포맷에 함께 납품하게 되어 있지만 IFC를 아무도 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IFC가 그 높은 버전의 빔 소프트웨어의 그래픽적 사상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이 있으면 IFC는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IFC를 주시면 저희는 IFC를 컨버팅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CTGML을 주시면 CTGML을 컨버팅해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고객의 80% 이상은 내가 왜 데이터를 변환해야 돼? 내가 가진 것은 레빗뿐이니 나의 레빗을 네가 그냥 서비스 하려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켓의 수요에 맞춰서 아예 레빗에서 저희 포맷으로 쏘는 플러그인을 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분석이라든가 가시와 모델링, 시뮬레이션은 철저하게 분산 환경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 하나하나는 바람길이 됐든 미세먼지 모델링이 됐든 아니면은 뭐 그 음영 분석이 됐든 전문가들의 영역이 있고요. 그 전문가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엑스퍼티스를 인정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마치 레고 블록처럼 플러그인 형태로 확장을 해가는 형태의 분산 환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또 하나 질문. 저는 이기준 교수님한테도 좀 질문이 있는 거고 박사님한테도 질문이 있는 건데, 저는 지금 3D 모델이나 인도어 모델이 한 가지 문제점이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D도 어떤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있고 인도어도 어떤 제한적인 건물만 있으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는 있고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사용해서 다음 빌딩이 없으면 불편하기만 하니까 사용을 안 하는데, 혹시 그러면 인도어나 이런 걸 하실 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전구판으로,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좀 불정확한 판으로 인도어든 뭐든 한번 나가고, 지금 뭐 교수님이 구축하시거나 대표님이 구축하셨던 그런 좀 자세한 데이터는 그 보충되는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한테 수요가 늘어나고, 지금은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만들면 좋으니까 만들자인데
솔직히 말하면 유저한테 수요는 없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달라,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빨리 좀 확장하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좀 높이실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건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서 뭐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3D 시스템에 대해서 인도어를 포함을 해가지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분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별별 케이스가 다 나옵니다. UX까지 안 가죠. UI에서. 근데 사실은 3D 유저 인터페이스는 어려워요. 2D는 그냥 이것만 하고 휠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건 자유도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아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유저가 편하게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 게 있고, 그거는 제가 올해 이제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OGC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건 이시준 교수님과 같이 정리를 해서 논문으로 좀 발표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D는 활용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잘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고요. 3D 데이터 모델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거기서 로밍을 하고 지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그 데이터와 그 공간을 활용한 분석과 예측,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3D가 아니면은 분석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까 조선소 같은 경우 크레인들 있잖아요. 크레인들은 3D 분석이 아니면은 어디까지 사고 범위가 나오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블록 같은 것들도 블록이 사각형이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은 사각형이지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3D가 아니면 분석이 안 되고요. 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3D가 필요한 정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꼭 사용자가 구글에서 구경하듯이 구경하기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목적에 맞는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맞게 가야 된다는 것이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신 대표님께서 아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다 몇 가지 이제 제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려면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우리 옛날에 V월드를 아마 V월드 아실 텐데, V월드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으로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만들어 서비스 한다고 했는데 비싸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싸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뉴욕만 하려고 했다고. 뉴욕만 되는 그런 서비스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아니면 전 국토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동일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야지만 동일한 서비스가 이제 실제로 그게 산업에서 쓰이고 사용자가 만든 거 저도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이고, 그게 이제 뭔가 해야 되고, 저는 그 부분에서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접근 방법이 있고, 두 가지 각자의 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실외에서 3D 구축하는 것은 그거는 일정한 정도 국가가 좀 개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국가 개입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좀 이렇게 한 발 앞서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전 국토에 대해서 퀄리티가 어떻든 간에 지금 3D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퍼지면서 전국적인 커버리지가 되면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CTGML 데이터 같은 것들은 유럽에서 뭐 베를린도 그렇게 하고 있고, 파리나 리옹이나 그다음에 많은 도시들이 3D CTGML 데이터를 전 도시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가 될 수 있고요. 그게 하나의 이제 역할이라 그러면은, 근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믿는 게, 조금 더 프로미싱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픈스트림앱이에요. 오픈스트림앱인데, 저는 오픈스트림앱이 갖고 있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고,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GIS 커뮤니티인 사람들은 오픈스트림앱 데이터가 국가에서 만든 지도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통용되는 사실이에요. 여기 죄송하지만 오더너 서베이에 계신 분들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오더너 서베이하고 영국 지리원이죠. 영국 지리원에서 만든 데이터하고 오픈스트림앱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은 이제 오픈스트림앱 데이터가 훨씬 좋아요. 독일도 비슷하고 유럽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오픈스트림앱 데이터가 굉장히 좀 떨어졌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 가보셨는지 한번 비교해 보셨는지 알겠지 모르지만 맵 컴페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맵 컴페어. 아마 구글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오픈스트림앱 컴페어나 맵 컴페어. 그러면 거기 지오 패브릭이라는 그런 독일 회사가 오픈스트림앱 데이터하고
다른 종류의 데이터라고 구별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구글맵이 그 사이트에서부터 오는 걸 접근을 막아버렸어요. 구글맵에서. 왜 그럴까요? 비교하니까 옛날에 한 5년 전만 해도 오픈스트리맵 데이터가 더 많이 떨어지고 구글맵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강의하다가 갑자기 그게 막혀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오픈스트리맵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 그냥 일반 아무 사람이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들고 저기 그 국민 초등학생도 만들고요. 그 우리 맵파톤이라 그래. 맵파톤이라 그래서 해카톤처럼 맵을 만들 거라는데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일반적으로 그게 전 세계를 커버하는 가장 좋은 그런 데이터인데 그게 2D만 되죠. 2차원만 되죠. 신뢰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그 오픈스트리맵 인도라든지 또는 오픈 스테이션 맵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저희도 그 우리 신 대표님께서 하고 있는 그 오픈 인도 맵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그냥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퀄리티는 안 좋아도 괜찮아요. 퀄리티는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냥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면은 저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자리 잡고 빠르게 전 지역을 국토나 전 세계를 커버하는 실내 데이터, 그 다음에 3D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 작업들을 그 크라우드 소싱으로 또는 아니면 그 VGI로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정 박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에 가장 좀 그 적합한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뭐 왜냐면 실내 공간 데이터를 제가 구축하고 싶어도 실내 공간 데이터에 대한 도면이 없다든지 또 도면이 있다 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구축했다가 올리면은 그거 사용주가 그리고 내 지적인 어떤 그 재산권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개발자들 개인 사용자들이나 개인 민간들이 해결하지 않으나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의 어프로치가 제가 보기엔 가장 프로미싱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 발표 아닌데 제가 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기준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네, 볼콜 Thanks for the very nice presentation. On your last slide, you mentioned that most customers want pretty pictures. Yes, that's right. I totally agree with the digital twin. Just to create pretty pictures is maybe too expensive. Yeah, that's right. I agree with that. But on the other hand, I doubt that you will be able to build what was mentioned, 120 floors building with 2D maps only. Yeah. So there's a clear role and clear benefit for 3D as well. Maybe not for every application, but for many applications, especially in the build environment, to say simulate or evaluate new construction, also maintain things. I think that's even more important in future because from the numbers, in BIM is always said, okay, construction becomes more and more expensive, so we need to have better models. But from my point of view, construction is cheaper than maintaining of a building. So it becomes even more important to have good representations of the building stock for maintenance and for say impact or correlation between buildings and environment. And I think 3D will become a much more important role in that. Good point. Thank you so much. 볼포 교수님께서 그 제가 3D 계속 비싸다 그러니까 실제로 3D를 할 때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운영 유지 보수라든가 이럴 때 굉장한 그 비용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신상이